잘 쉬었습니까? 자, 중개 업무 파트입니다. 그죠? 중개 업무 파트에서 이제는 거의 마무리 지었어요. 뭡니까? 고용인 그리고 업무 범위, 사무소 설치라든지 이전 마무리 지었고, 그러고 지금 현재 인장 등록, 그렇죠. 휴폐업 요걸 마무리 짓고 바로 의무와 책임으로 갑시다. 가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그죠. 그래 봅시다. 자, 요래 우리 이제 남았는 게 요거 세 개를 지금 마무리 지었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요거 지금 마무리 지읍시다. 자, 인장 등록부터 한번 볼까요? 인장 등록입니다. 여러분, 인장이 뭐예요? 인장? 그렇죠. 도장은 등록한 도장만 찍어라 이 말입니다. 제목부터 일단 딱 그랬어요. 그죠? 그럼 늘 말씀드렸지만 거래계약서라든지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시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매도인, 매수인, 그 밑에 계공 옆에 소공 란이 있을 겁니다. 그 옆에 인자가 있을 거야. 거기에는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거기는 아무 도장을 막 찍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록한 도장을 찍으라 이 말입니다. 그건 등록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누가 등록하고 언제 등록하고 그 도장 크기 같은 건 있는지 없는지 좀 그런 것들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봅시다. 자, 인장 등록의 시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장 등록의 시기. 그리고 인장 등록의 대상자입니다. 자, 대상자. 자, 인장 등록의 시기입니다. 도장은 언제 등록해야 되겠어요? 우리 조문은 뭐예요? 최소한 언제까지입니까? 그죠? 업무 개시 전까지는 그죠? 업무 개시 전까지는 뭐다? 인장은 반드시 등록해 놔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는 인장은 반드시 등록해 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업무 개시 전까지는 인장은 등록 의무입니다. 다만 뭐예요? 우리가 개설 등록 신청 시라든지 고용 신고 시에도 인장 등록은 가능하나 불가능하나? 가능은 하다 이거. 야, 생뚱맞게 무슨 말이고 이 말입니다. 요즘 참 좋아졌습니다. 결국 그 관할청에 2번 갈 거를 한 번만 와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인장 등록은 최소한 의무가 뭡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는 인장 등록을 해야 될 의무인데 어차피 너희들이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무조건 한 번은 본인이 가나 안 가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등록은 개별 신청주의지 공동 신청이 아닙니다. 그럼 등록 신청하러 왔을 때 그때 바로 난스탑으로 인장 등록까지 해도 받아는 주겠다 이 말이야. 그때 개설 등록 신청하고 인장도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럼 뭐다? 다시 지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다시 나는 이 도장을 계약서라든지 확인해서 찍겠어 하면서 인장 등록을 별도로 또 하러 와야 됩니다. 그래 와도 된다 이 말이야. 업무 개시 전까지는 의무인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다? 개설 등록 신청하러 왔을 때도 인장 등록은 받아는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소공 같은 걸 고용할 때도 인장 등록은 받아는 주겠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 아시겠죠? 그래 접근하시면 돼요. 인장 등록의 대상자입니다. 누구겠어요? 최소한 거래계약서라든지 그죠? 최소한 거래계약서라든지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 정도 할 수 있는 등급이 돼야 될까요? 누구겠어요? 그렇지요.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 그죠?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 우리 잠깐. 그리고 소공은 뭐다? 우리가 소공은 뭐예요? 우리가 법인의 그죠?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중에 그죠? 자격증 있는 자도 제외입니까? 포함입니까? 네. 자격증 있는 자도 포함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중에 자격증 있는 자도 포함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결국 결론만 얘기하면은 자격증 있는 그자, 자격증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인장을 등록할 의무다 이 말입니다.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이 있든 아니면 고용인 중에 자격증 있는 소공이든 자격증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뭐다? 인장 등록의 의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일단 보시면 돼요. 다음 인장 등록의 근거입니다. 근거.
뭐예요? 우리가 법인이 아닌 개공하고 그리고 뭐예요? 소공입니다. 법인 아닌 개공이나 소공은 인장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실명을 등록해야 돼. 실명. 뭐 희야, 뭐 영아 안 된다 이 말이야. 반드시 가족관계 등록부라든지 주민등록 등본상에 있는 실명을 등록해야 실명을. 그죠? 그 도장의 크기도 있습니다. 크기. 도장의 크기는요, 가로 세로 7mm 이상, 그죠? 30뭐다 밀리미터 이내의 크기, 그죠? 7mm 이상 30mm 이내의 크기의 도장을 등록하라 이 말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도장의 크기는 7mm 이상 30mm 이내의 크기의 도장을 등록해라. 뭐 먼저 하겠죠? 꼴에 일단 접근하시면 되겠고, 결국 도장 크기도 아직도 한 번씩 가능됩니다. 그러니까 30m 이내에도 가능하다. 맞나? 좀 심했나? 30mm지 30m 큰일 나요. 밀리미터입니다. 뭐 3cm 이내는 된다. 맞나? 그건 맞죠. 0.7cm 이상 3cm 이내 그건 맞지. 그죠? 그런 정도 조심하시고. 다음 법인입니다. 법인은 뭐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뭐예요? 우리가 법인 자체 인자입니다.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의한 뭐다?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한다. 법인은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의한 뭐다?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고, 맞죠? 법인 자체의 인장. 그리고 다만 근데 법인 대표에 보증하는 인장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의한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지, 법인 대표의 인장을 등록한다 하면 틀려요.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 틀립니다. 왜 이걸 부각시키냐? 이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의 뭐예요? 법인의 분사무소 있잖아. 그죠? 법인의 분사무소는 그죠? 법인의 분사무소는 뭐예요? 우리가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의한 뭐다? 법인 자체, 그냥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의한 뭐다?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해도 되고, 뭐예요? 법인 대표가 보증, 그죠?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 그죠? 둘 중 하나 택일입니다. 뭐 뭐냐겠죠? 법인의 분사무소는 뭐다?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의한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해도 되고, 법인 대표가 뭐다? 보증하는 인장. 둘 중 하나 뭐다? 택이란 말이에요. 뭐 먼저 하겠죠? 둘 중 하나 택일입니다.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의한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해도 되고,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 둘 중 하나 택일에서 합니다. 그럼 결국 법인의 분사무소는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 사용 도 가능이가 만 가능이가? 도 가능이지 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둘 중 하나 택일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것도 한 번쯤은 노려볼 만한 내용들입니다. 이해되시죠? 법인 대표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하든지,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의한 뭐다?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하든지. 뭐 뭔지 알겠죠? 이것도 법인의 분사무소는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 등록인데, 법인이 보증하는 인장하면 또 틀립니다. 대표가 보증 인정이지 법인 자체가 보증한 도장은 말이 안 맞습니다. 뭐 뭔지 알겠죠? 그런 정도 조심하시고. 말장난 그죠? 세 번째, 인장의 변경입니다. 인장의 변경은 뭐예요? 이건 변경일로부터 며칠 이내입니까? 7일. 인장의 변경은 뭐다? 변경일로부터 7일입니다. 이것은 시험 나올 거 다시 한번 말하면 잘 봐요. 여러분요, 법인하고 법인의 분사무소는 도장 크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안 되지 않습니까? 오로지 법인만, 법인 아닌 개공하고 소공만 크기에 대한 명시가 있지, 법인 개공이나 법인의 분사무소는
도장 크기가 별도로 명시된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걸 일단 접근하시고. 그만 결국 뭐예요? 모양은 근데 법인 아닌 개공도 도장 모양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된 게 있나 없나? 모양은 명시된 게 없어. 모양은 세모든 네모든 육각형이든 132각형이든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모양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된 게 없습니다. 도장의 모양은 타원형과 네모만 가능한 다 틀립니다. 얼마든지 다 됩니다. 그런 정도. 그리고 인장의 변경은 뭐예요? 변경 1로부터 7이라 그죠? 인장의 변경은 변경 1로부터 7일입니다. 이 말은 사전 7일입니까? 사후 7일입니까? 그 사후 7일이지 사전 7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인장의 변경은 사후 7일, 변경 1로부터니까 사후 7일 이내입니다. 이해되시죠? 고려 보시고. 연락하면 인장 등록은 한 80%는 마무리를 지어 놨을 겁니다. 자, 그러고 요것도 한번 요것까지 해놓을까요? 인장 등록은요, 일단은 뭐단 말이요? 전자적인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인장 등록은 뭐다? 전부 전자적 처리가 다 가능해요. 그런 점도. 우리가 아는 이 123페이지 인장 등록 방법을 지금 안 했는데, 그거는 차후에 한번 보기로 하고. 다음 우리가 125페이지 한번 봐봐 그래요. 인장 등록하고 변경 신고서는 동일 서식이고 이런 서식은 됐고, 나머지 문제부터 다 풀립니다 여러분들이. 제재 파트를, 그리고 파트별로 지금 제일 뒤에 있는 제재를 지금 안 하잖아. 진짜 할 수가 없는 게 법령 끝에 가지고 행정처분이 뭔지, 형벌이 뭔지, 질서벌이 뭔지 3,000, 500, 100 한번 훑어보고, 내용은 이게 좀 단순 규정이잖아. 그 파트별로 요거를 위반했을 때는 100만원 과태료다, 요걸 위반했을 때는 업무정지다, 요걸 위반했을 때는 상치사유다, 이거를 위반한 절치사유다, 뭔가 내용을 안 상태에서 3월달부터 제재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파트 끝나면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파트 끝에 위반 시에 대한 제재가 나오자. 그럼 그때 단순 규정이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자연스레 접근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126페이지 휴폐업이야. 휴폐업. 그자 휴폐업입니다. 자, 휴폐업 업무 파트, 정기업 파트의 마지막입니다. 휴폐업이야. 휴폐업. 그자 휴폐업이야. 자, 한 군데 중개업을 중개업을 하시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휴업을 중개업을 잠시 쉬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폐업을 해버리면 뭐해야 되노? 모든 게 사무소로 다시 구해야 되고, 등록 제출한 서류 전부 신규 등록돼 보잖아. 그 서류 다 갖춰야 되고, 모든 것들이 하면 불편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일정 기간 업무를 잠시 쉬고 싶을 때는 뭐단 말이에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돼 가지고 이때는 휴업이란 제도로서 활용하게 하는 게 그게 휴폐업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휴업 제도를 활용하게 하는 게 그게 휴폐업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고려 보시면 되죠. 자, 휴폐업은 뭐다? 우리가 일단 나오면은 빅3가 이겁니다. 빅3. 일단 휴폐업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사전에 다 신고해요. 사전에. 휴폐업은 전부 다 뭐다? 사전에 신고입니다. 사전에 신고. 뭔 말인지 알겠죠? 휴폐업은 사전에 신고입니다. 그리고 휴폐업은 뭐다? 우리 수협은 3월 초과 시에만 신고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3월 초과 시에만 신고입니다. 휴폐업은 뭐다? 3월 초과 시에만 신고입니다. 이해되시죠? 휴폐업은 3월 초과 시에만 신고. 그리고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런 마찬가지겠나? 이게 원본 반납이겠나요? 사본 반납이겠나요? 여러분 생각에? 당연히 원본이죠. 나중에 재개업을 했을 때마다 돌려받잖아. 그러니까 원본이지. 지금은 내가 휴업하고 있으니까 등록증을 반납하는데, 나중에 재개업해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을 때는 등록증을 게시해야 될까 이가. 당연히 원본을 게시해야 될까 그죠? 그래서 원본을 반납하고 되돌려받잖아 그죠? 원본을 반납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용어들 이런 이 내용을 맞추면 여러분들하고 내하고 짱깨 내기 할까. 여기서도 내가 1년에 수천 그릇 땁니다. 함께 얻어문 적도 없습니다만은 수천 그릇 적어놓고 문제 낸대. 그대로 난 자신합니다. 조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자, 이래 되면 됩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할겠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 의무가 있다. 없나? 안 한다. 그렇지. 공부 좀 잘하면 이거는 있네, 그죠? 누나야, 누나 각도는 지금 안 맞는 게 사전에 신고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 나는 왜 틀리냐면은 개공이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이 질문은 뭐예요? 한 달 휴업하든 하루를 휴업하든 무조건 휴업 신고한단 말이야. 근데 3개월까지는 별도의 휴업 신고 없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할 때는 누나야 맞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결국 한이가 하리가 할 때는 맞습니다. 사전에 신고하는 건 맞긴 맞아요. 이해되시죠? 사전 신고한데 3월 초과 시에만 신고하지, 즉 막말로 3개월까지는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니까 4개월 이상부터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것이지 3개월까지는 별도의 신고도 할 필요 없이 휴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 우리 접근하면 돼요. 그럼 개공이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그래 놓아야 되노? 그건 맞는 말 같지? 빵 누나고 생각하시는 거. 그렇지. 틀린 거야. 누나 초기성 살아있네. 나는 자기야 봐. 3월 초가 오늘은 연두색 입었나? 보라색 이 누나야 그죠? 연두색 잘 맞네 그죠? 자, 개공이 뭐다? 3월을 초과하여. 이건 맞아. 휴업할 때 그랬나요? 한때 그랬나요? 한때 그건 틀리잖아.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한때 하면 사후대부잖아. 사전에 신고하라 해야 되잖아. 그봐 제일 최초 이자와 우리가 뭐 한때나마 사랑했니 이게 장난을 하는 게 아닌 게 알겠지? 당일날 시험에 부직이 나오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뭐 이빨 두드린 게 그냥 농으로 두드린 것 해도 다 고도의 테크닉입니다. 벌로 이빨 두드린 것 해도 첫째 시간에 와 사랑 한때 남아서 저는 뭐 강사가 와 사랑 타령하는데 이게 뒤에 몇 번 더 나와요. 협회 파트부터가 계속 나옵니다. 이거 하나고 할 앞으로는 5번 더 이것도 포상금도 그렇고 계속 나옵니다. 이게 뭐 알겠죠? 이제 알겠죠? 할 때지 한때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래 일단 보시면 뭐 큰 컨셉은 그러면 이래 되면 왜 되노? 다 통과하려고 하게 DJ 그자.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 이상을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할 때겠다.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그건 왜 되노? 그렇지 자기야 그자. 3개월 이상을 휴업하고자 할 때는 틀립니다. 초과해야 되지. 3월 초과 3월 이상은 3월을 포함해 보잖아. 보라 따라와. 물어볼까요? 앞에 누나는 따라오지요. 누나는 잘하시더라. 잘한다. 이게 자택하셔도 막 복습을 좀 이분은 제법 하실 것더라. 참. 그것도 좀 한다 해라 누나야. 아니다 누나 지금 너무 영혼이 맑아가지고 누나도. 야 여기서 눈치껏 한다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야 그게 요새 말로 갑분삭한 누나. 갑분삭. 맞지? 요새 그런 말 쓰지? 갑분삭. 안 쓰나? 써야 집에 아가 있을 게 우리도 한 번씩 묻습니다. 유행하는 단어 뭐냐 물으면 묻습니다. 뭐 하는 말도 제법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런 말도 한번 쓰지 마라 합니다. 그죠? 노인을 생각해야 될까? 노인을. 그죠? 이해 뭐 하는 말 하지 마라 합니다. 그죠? 자, 뭐 만약에 3월 초과 시에 신고. 아만 딸내미만 돌아다니면 또 거의 젊어집니다. 나는 뭐 같이 다닐 일 별로 없잖아. 딸내미하고. 등록증 반납은 원본. 이러면 거의 캅합니다. 자, 그리고 기간입니다. 기간은 뭐예요? 원칙은 뭐예요? 6월 초과가 금지입니다. 원칙은 뭐다? 6월 초과 금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그자 변경이 가능하다 하는 거. 부득이한 경우 뭐다? 변경이 다만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이겠죠? 부득이한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여기서 봐. 그만 휴업은 언제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맞나 안 맞나? 틀리죠. 부득이한 경우 변경 가능하니까. 휴업은 원칙적으로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건 또 맞잖아. 원칙적으로는 6월 초과가 맞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 보시고. 휴업은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휴업은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예? 그렇지요. 잘 보시면 부득이한 경우 변경 가능만 조문했지 기간이라든지 횟수에 대한 명시된 게 없습니다. 그럼 사실상 휴업은 뭐다? 오래도록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6월 초과가 맞습니다. 언제나 6월 초과할 수 없다 그건 틀립니다. 오케이? 휴업은 또 최장 3년 5년 거 다 틀립니다. 왜? 부득이한 경우 변경 가능하다는 조문만 있지 뭐 기간 명시라든지 횟수에 대한 명시된 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고려 보시고. 다음 휴업하고 폐업은 전자신고되나 안 되나? 휴폐업은 전자신고가 안 됩니다. 방문신고는 되지만 전자신고가 안 된다. 휴폐업은 방문신고는 되지만 전자신고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휴폐업은 전자신고 안 되고 방문신고만 되더라. 그러나 그에 반해서 휴업의 변경이나 재기업 있죠. 이거는 전자신고 되나 안 되나? 그렇죠. 이거는 전자와 방문신고 다 됩니다. 휴업의 변경이나 재기업은 뭐다? 전자신고, 방문신고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변경이나 재기업은 뭐다? 전자신고와 방문신고가 다 되더라. 뭔 말인지 알겠죠? 변경이나 재기업은 전자와 방문이 다 된다. 내 혼자는 거 아니지요? 그래 우리가 접근 변경이나 재기업은 뭐다? 전자와 방문신고가 다 되더라. 그지? 그래뿐만 깔끔하게 무리 없이 진행되겠죠. 여기서 그러면 휴폐업은 여기까지 해볼까요? 휴폐업은 등록증을 반납하나 반납하지 않나? 휴폐업은 등록증 반납 규정이 있지. 근데 변경이나 재기업은 등록증 반납 규정이 있나 없나? 없다 이 말. 이게 중요합니다. 왜? 변경은 생각을 해봐. 기간 연장이잖아. 이미 등록증을 줘놨는데 줄 게 어딨단 말이야. 맞지? 그 반납 넌센스 문제야 완전히. 재기업은 뭐란 말이야? 오히려 반납한 등록증을 반환도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왜 등록증 반납 자체가 명분이 규정 자체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휴폐업 자체는 지금 등록증을 반납하지만 변경이나 재기업은 뭐다? 등록증 반납 규정이 없단 말이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 우리가 접근하시면 돼요. 됐고. 그럼 변경이나 재기업은 뭐다? 휴폐업은 왜 전자신고 안 되느냐?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니까 전자신고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요거 마지막으로 휴업 기간 중입니다. 휴업 기간 중에는 뭐다? 가능한 거하고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고 뭐 남는 거는 3월에 4월에 하면 되겠고. 자, 휴업 기간 중에는 뭐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느냐, 뭐. 휴업 기간 중에는 재기업을 할 수 있느냐, 뭐. 휴업 기간 중에는 폐업 후 등록이 가능하냐, 그러고 휴업 기간 중에는 뭐단 말이요? 사무소 이전, 그죠? 사무소 이전이 되는 이런 정도 하고 3, 4로 넘깁시다. 자, 휴업 기간 중에는 중개 업무 되나 안 되나? 당연히 안 되지요. 휴업 기간 중에는 재기업이 자유롭나 자유롭지 않나? 휴업 기간 재기업이 자유롭나 자유롭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이랬던 겁니다. 뭐 만약에 휴업을 한 8월 말까지 휴업 신고 해놨습니다. 근데 재기업은 휴업은 뭐다? 만료되기 전까지는 재기업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간혹 나옵니다. 맞나 안 맞나? 틀리죠. 오늘 휴업 신고 해놓고 뭐다? 8월 말까지 한다고 휴업 신고 해놓고 내일 바로 재기업 신고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내일 또 휴업 신고하고 다시 모레 재기업 신고하면 관계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꼭 기간까지 채울 필요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김 차장 이거 와이즈는 장난하면 와하면 됩니다. 내 마음이다 이 말이야. 맞잖아. 제 기업이 자유롭단 말이 그 말입니다. 헷갈리지 않지요? 그래 보시고 휴업기간 중은 폐업 등록되나 안 되나? 얼마든지 되지요. 휴업은 중개사법 위반입니까? 자발적인 휴업입니까? 자발적인 휴업이다. 자발적인. 그래서 폐업하고 등록. 여러분들은 야 너 웃긴다. 그냥 뭐 바로 폐업해보고 휴업 말라노 바로 폐업부 등록하면 되지. 나 또 뿌있어 그죠? 휴업하고 폐업하고 등록하든지 뭐 바로 폐업하든지 본인 마음입니다. 행정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것만 우리가 체크하면 된단 말이야. 그죠? 휴업 기간 중에는 사무소 이전이 당연히 자유롭겠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사무소 이전은 자유롭습니다. 다만 공동사무소로의 구성기가 이전 안 된다 뿐이지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사무소 이전은 자유롭듯이 당연히 휴업은 뭡니까? 중개사법 위반한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무소 이전이 자유롭습니다. 일부러 핵심적인 거 몇 개는 빼놨습니다. 3월에 결석하지 말았고 그죠? 3월 다 다시 3월 다 3사를 마무리 다 지어줄게요. 고려 보시고 자 봅시다. 자, 거기에 우리가 126, 127, 128페이지 쭉 뺏겨 놨으면 그래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우리가 문제는 여러분들 3, 4월 좀 풀어보시면 3, 4 마무리 짓고 그죠? 중개계약 이거는 뭐 할 거 없고 전속 중개계약하고 바로 이거는 중개무파 나오는데 그리고 아마 거래정보망이 있는데 어느 거 해줄 거예요? 전속할까? 요번엔 전속할까? 거래정보할까? 어느 거 해줄까요? 전속 먼저 합시다. 전속 그자 교재 136페이지 전속 중개계 하고 좀 쉽게요. 그리고 마치고 다음 주는 뭐다 우리가 오시면은 이제 뭡니까 157페이지 의무와 책임 파트로 가면 돼요. 자 바짝 따릅시다. 자 전속 중개계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자, 이제는 뭐다 중개무에 이제 뭡니까? 막바지입니까? 자, 전속 중개계약 한번 봅시다.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말 그대로 제목만 봐도 뭡니까? 중개계약을 뭐예요? 전속해서 맡긴다. 맞죠? 중개계약을 전속해서 맡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딱 봤을 때도 전속 중개계약 체결 자체는 강제겠나 임의겠나? 전속 중개계약 체결 자체는 임의겠나? 당연히 임의겠죠. 그러면 전속 중개 체결을 한다겠나요? 할 수 있다겠나요? 전속 중개계약 체결은 뭐다? 할 수 있다. 뭐 먼저 하겠죠? 전속 중개계약 체결은 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전속 중개계약 체결은 할 수 있다. 꼭히 나홀로 여러 명 중개업자한테 중개계약을 의뢰해야 되고 한 명의 중개업자한테 중개계약을 의뢰해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그 전속 중개계약 체결 자체는 뭐다? 할 수 있을 뿐이지 꼭히 전속 중개계약 체결에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고려 보시고 그 다음 그 이후에 있잖아 체결한 이유는 뭐다? 전부 다 뭐 강제성을 띈다 이래 보면 돼요. 체결한 이유는 전부 다 규정에 접근한다 보면 규정에. 자 봅시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정보 공개 의무라든지 정보 공개 사실 통지 의무라든지 또는 뭐예요?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입니다. 자 전속 중개계약 체결은 할 수 있다잖아. 그자?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 체결 이후에 그자? 그 이유입니다. 체결한 이유는 그자? 정보 공개는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체결 이유보다 정보 공개는 뭐다? 7일. 뭐 먼저 하겠죠? 전속 중개계약 체결 이후 정보 공개는 7일 이내입니다. 정보 공개 사실 통지는 뭐예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업무 처리 상황 통지는 뭐예요? 2주일에 원내 이상입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이에요. 잘 봐. 전속 중개계약 자체가 뭐다? 체결하고 안 하고는 의뢰인 지마음입니다. 꼭히 전속 중개계약 체결에 의무가 있는 건 아니야. 여러 중개업자하고 중개계약을 맺고
그 중에 한 명이 뭐다 가격이 좀 괜찮게 하는 중개업자한테 사인해도 관계없고, 나중에 그죠? 아니면 뭐다 특정한 한 명의 중개업자한테 중개계약을 일임하는 게 전속 중개계약이잖아, 그죠? 그럼 전속 그거단 말이야. 그러면 특정한 계공에게 중개를 일임하는 계약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 전속 중개계약 체결 자체는 할 수 있다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따라오잖아, 그죠? 그리고 체결 이유는 뭐다? 전부 다 대부분 규정이단 말이야. 정보 공개는 뭐다? 7day 이내. 정보 공개 사실 통지는 뭐다? 지체 없이. 업무 처리 상황 통지는 2weeks 1회 이상입니다. 왜? 영어 안 되나 오늘? 잘 되고 있죠, 그죠?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이걸 바꿔가 잘 물어요. 정보 공개는 7day인데 뭐 지체 없이, 그죠? 정보 공개 사실 통지는 지체 없이인데 7일, 이런 식으로 바꿔가 잘 물어. 딱 좋은 질문이죠.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는 뭐다? 지체 없이 해 주어야 한다. 딱 맞는 말고 다 틀리잖아, 그죠? 그런 거 좀 바꿔가 물 수 있는 거 조심해, 문맥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도 간혹 산수 아닌 산수 이런 됩니다. 뭐 갑개공은 을과 전속 중개계약 체결을 1월 20일 하였다. 최소 이 갑개공은 1월 27일까지 두 번의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해 주어야 한다. 맞나? 틀리죠? 2주일에 한 번만 되나? 근데 두 번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해 주었다는 관계는 뭡니까? 그건 관계없지요. 주어야 한다는 틀리지만 두 번의 업무 처리 상황을 해 줄 수는 있다는 관계없잖아. 세 번에도 관계는 없는데 해줄 의무는 뭐다? 2주일에 완내 이상만 하면 된단 말이야. 뭐 뭔지 알겠지? 그거는 용어 선택 조잡하지 말아 놓으세요. 고려 보시고. 그리고 유효기간이야. 유효기간은 뭐다? 원칙은 3개월입니다. 원칙은 뭐다? 3개월. 다만 예외적으로 약정 시에는 뭐다? 우리가 약정에 의한다 이 말입니다. 약정 시에는 뭐다? 약정에 의한다 이 말입니다. 별도의 약정을 안 했을 경우는 뭐다? 뭡니까? 3개월이고 약정을 했을 경우는 뭐다? 그 약정에 따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약정을 하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이다. 맞나? 약정을 하였을 경우 최소 기간은 3개월 이상이다. 그건 맞나? 뭘 연두색 시기 또 헷갈리는 말이다. 자, 약정을 하더라도 최소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그게 왜 맞노? 약정은 약정에 의하는 거지 기간 명시가 될 수 없지. 한 달에도 관계없고 10달에도 관계없는 거지. 약정을 하더라도 최소 기간은 3개월 하잖아. 연두하고 내하고 약정한다 해도 뭐더 연두가 오빠야 한 달만 하자. 관계없잖아. 최소 3개월 이상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약정은 약정에 의한다는 규정만 있지 최소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잖아요. 없는 경우에는 뭐다? 3개월이 원칙이다 이 말이지. 따라오시죠? 말장난 조심하시죠. 고려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의뢰인이 그자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 불가입니다.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 불가란 말은 뭐고,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가 안 한다 그랬다 하게. 그런 거 내가 10번 수업 냈다고.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했을 경우 계공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로 틀립니다. 안 해야 한답니다. 공개 불가야 이게 맞지. 공개 불가는 하면 틀립니다. 불가야 불가. 뭐 먼저 하겠지? 가능이나 불가능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될 수 있다 하면 다 틀립니다. 아예 공개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것도 소유자의 그자 주소나 성명 그자 인적 사항도 이건 뭐예요? 공개 뭐예요? 불가입니다. 소유자의 주소나 성명 인적 사항도 뭐다? 공개 불가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소유자의 주소나 성명 인적 사항도 공개 불가입니다. 소유자의 주소, 성명, 인적 사항도 공개 불가입니다.
소유자의 주소나 성명, 인적 사항은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가 안 한다가 안 해야 됩니다. 공개 불가다 이 말. 공개 불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정도 받으시고. 그리고 요것도 매매 시의 공시지가입니다. 이거는 뭐다? 공개한답니다. 한다. 그런데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시의 공시지가는 뭐다? 미공개 가능입니다. 이런 것들 참 미치겠다 그죠? 국어도 아니고 그죠? 타이틀 매매 계약 시에는 뭐다? 공시가가 필수 정보 공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 시에는 뭐다? 공시가를 공개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이가. 옳지. 공개 안 한단 말이가 한단 말이가. 그런 말. 그럼 안 하셨단 말은 왜란 말입니까? 그래 그 말 해야지. 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지. 아니 할 수 있다 하면 틀리지. 그럼 할 수 있다고 왜 들어가면 또 모르잖아. 할 수도 있고 아니 할 수 있다. 양자가 다 맞습니다. 이거는 미공개 가능이란 말은 할 수도 있고 아니 할 수도 있다. 양자가 다 맞는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공개 미공개 가능이란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그때 그걸 우여 구분하노. 앞에 타이틀이 임대차냐 매매냐 달라요. 당일날 계약에서 뭐다? 문제를 잘 읽으란 말은 그 말이야. 임대차 계약인 경우는 뭐다? 공시가는 한다 안 한다 다 틀립니다. 임대차는 뭐다? 공시가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다 그 말이고, 매매에 의한 계약만 공시가가 해야 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됐고, 지금 넌 차는가 이제? 따라오지요? 영대 따라오나? 왠지 산만한데 바짝 해리? 우리 안동 누나 따라오지요? 어? 그런 것 없다 보겠네. 영천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연락하시는 게 고생만 하고. 바짝 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바짝 해가지고 오후에 이거 공부하고 가세요? 오후에 공부하고 가십니까? 바로 가요? 공부 좀 하고 가지 왜? 영천 도서관도 있으면 영천 가시든지. 아니면은 그러면 아니면 이런 것도 걔한테 한 2시나 3시 돼가지고 학원 오는 거야. 단 대여시에 공부하고 밥 먹고 저녁 수업 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아니 오전에 안 오시고 오후에 아예 2시나 이렇게 오셔가지고 전시 잡숫고 다시 바깥으로 갑자기 소지가지고 매달 다 사먹노 주부인데 그자 집에서 밥 먹은 잡숫고 1시간 출발하셔가지고 요거만 2시면 된다 치자. 그럼 10시까지 공부하시다가 밥 하나 사잡숫고 한번 더 싸우시든지 해가지고 저녁 수업도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 말이지. 어느 과목이 컵니까? 어느 과목이? 그건 아닐 겁니다 아마. 그건 사모님 그거 봤을 때 그건 아닐 겁니다. 무섭다 무서워. 내 과목 내 과목 한번 그걸 들어보세요. 똑같은 거 그럼 되나? 그럼 되나 그지? 아마 그분이 아마 그날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 것 같습니다. 그지? 그런 거 알 겁니다. 아닙니다. 자, 임대차는 뭐다? 우리가 공시지가는 공개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다. 뭐 먼저 하겠죠? 거래 보시죠. 나도 찍으면 더 잘 놉니다. 카메라를 즐겨야 되지. 그 좋을 것이겠구만. 강의 뭐예요, 그죠? 갖고 놀면 되지 뭐, 그죠? 거래 보시면 돼요. 보통 마다 찍으면 전부 다 농담도 안 합니다. 나는 할 거 다 합니다. 그거 다 해야 돼요. 왜 안 합니까? 그래야 더 자연스럽지, 그죠? 근데 내가 덮어써야 돼, 안 덮어써야 되겠나? 요즘 갈등 심하게 한대. 아니 그 촬영상으로는 빛 때문에 영업섭이잖아. 완전 이건 그 인격 완전 이거 사람 이거 인격 무시돼가지고 진짜로 그죠? 그래 이 불 때문에 이 새끼 이 학원이 조명을 더 그런 것 같아. 다른 학원은 그 정도 아니던데 이거는 좀. 그래서 영 더 없는 거 더 없어 보인다 하게 그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한번 강사들이 네가 덮어써라 덮어쓰면 영 뜬다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데 가서 강사분들은
자연 그게 좋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락한 사람이 아직 한 7, 80%는 세움 그게 보기 좋습니다. 오프라인은 괜찮은데 순수 온라인만 듣는 분들은 그걸 싫어할 수 있다 하는 기라. 그런 국가의 술방에는 차라리 갖다 덮어 쓰지 그냥 그거 낚였는데 그죠? 알겠죠? 임대차의 뭐다 공시가는 뭐다 말이요. 공개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단 말이 그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 보시면 되죠. 그러고 우리가 뭡니까? 표준계약서 있잖아, 그죠? 표준계약서 뭐 사용의 의무입니다. 반드시 우리 이거 기억나요? 제일 첫째 주에 우리 기억나요? 와, 우리 중개사법의 모든 서식은 누가 다 정한다 했노? 행정. 법률입니까? 시행령입니까? 시행규칙입니까? 제가 드렸는데 그렇지요. 시행규칙은 뭐예요? 국토부령이죠. 그럼 반드시 뭐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계약서밖에 인정 안 됩니다. 전서금. 당연히 우리 모든 중개사법의 서식은 뭐다? 국장이 정하는 서식밖에 없습니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서식밖에 없다. 그런 정도 한번 좀 봐두시면 되겠고, 뭐 나머지는 뭐 특별히 우리가 그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걸 해놨어요. 전속중개 그자. 전속중개계약의 뭐다? 보수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칸을 3칸 삐어놓으시고 3월이나 5월에 마무리를 지어줄게. 그래야 또 안 빠지지, 그지? 그래 보시면 돼요. 교재 136페이지, 137페이지, 8페이지. 그럼 요까지 해볼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거 3번 하기 전에 우리가 요거는 뭐 이리 합시다. 여러분 보관기간 있지, 그죠? 보관기간하고 우리가 교부입니다, 교부. 여러분요. 전속중개계약서 보관 이건 안 배웠으니까 이거는 보관기간은 3년이야 3년. 이런 건 알아야 되는데 3년하고 5년짜리 딱 우리 중개사법은 3년 5년 우리가 보관기간 딱 2개 있습니다. 그 보관기간은 뭐다 3년이고 교부는 이어서 여러분이 한번 마무리 짓고 돼요. 이 전속중개계약서의 교부는 쌍방교부겠나요? 일반교부겠나요? 일방입니다. 일방 그죠? 요걸 여러분들이 한 번쯤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 교부를 여기서 마무리 지어지면은 교부가 뭐냐 하면 개공 입장에서 한쪽에만 주면 뭐다? 그건 일방교부고 양쪽 다 해주면 뭐다? 그건 쌍방교부다 이 말입니다. 그 전속중개계약서는 작성한 이후에 개공이 한쪽한테만 주나 양쪽에 주나? 아니 개공 입장에서는 한쪽만 주나 양쪽 주나? 누나 어디 양쪽 줄고? 전속 의뢰가 뭐 양쪽이 하나 한쪽이 하나? 아니지. 누나 집을 팔아달라고 내한테 전속하잖아. 내가 전속 중에 전속 작성하잖아. 개공이 내가 한쪽한테 줍니까 양쪽 줍니까? 한쪽밖에 없잖아. 일반 그렇게 일반 교부 서면이야. 양쪽이 주고 싶어도 못 주지. 왜 주노? 있어야 주지. 전속이네. 그럼 전속이니까. 다만 다음 주에 배우는 뭐 거래계약서라든지 확인설명서는 뭐다? 매도인, 매수인, 뭐 임대인 양쪽이 주겠지만 그건 쌍방교부겠지. 개공하고 둘이 서로 쌍방교부하는 게 그럼 전부 쌍방밖에 없겠네 전부 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교부가 쌍방교부냐 일반교부냐는 뭐냐 하면은 개공이 작성한 이후에 한쪽한테만 주느냐 아니면 양쪽에 줄 때 이 말이니까. 근데 전속은 의뢰가 받은 그자하고 둘이 문제야. 그러면 개공이 작성해가지고 전속 의뢰한 그자한테만 주면 되나. 그래서 일반교부서면이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 보시고. 다음 세 번째가 전속중개보수. 이건 좀 삐 하나 보고. 요래 일단 보시면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전속중개계약의 보수입니다. 그래 보시고. 여기 우리 교재의 139페이지까지 마무리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가볍게 양식 보면서 아까 140페이지하고 142페이지 한번 봐봐요. 잘 보시면은 그 위에 전속하고 일반 중개계약이 매매만 있나 임대차도 있나 없나? 있지. 그러면 결국 임대차도 중개계약이나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단 말이가 없단 말이가? 있다는 걸 아주 그런 것들. 보통 우리가 늘 매매에 대한 사례만 든다 뿐이지 임대차도 전속 중개계약이나 있잖아. 중개계약을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단 말이야. 임대차도. 그리고 이전자만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 취득자도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 잘 보시면은 그 매수나 임차 안 써놨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이전자만이 늘 이렇게 우리 예를 통상 들 때 누나야 내 집 얼마에 팔아도
보통 이전자 예를 말하는 뿐이지 취득자도 전속중개계약이라든지 일반 중개계약을 의뢰할 수 있나 없나? 얼마든지 의뢰할 수 있다. 양식만 그런 거 좀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뭐 만약에 그런 것들도 좀 알아놓으시죠.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은 향후에 말씀드리고, 정보망은 우리가 3월이나 하긴 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만 뭐다? 157페이지 김강사 개업공인중개사 의무 파트를 계속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 합니다. 다음 주 의무 끝내봅니다. 의무 짱짱 나갑니다. 짱짱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음 주 정도하고 그 다음 주 정도에 법령이 거의 끝자락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에서 실거래가 하나 정도는 하고, 토지 거래가든지 외국인 부동산 보면 3사를 돌리고 한 개 하고, 그리고 마지막 경공매까지 다 마무리 지어야만이 그번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차 결석 절대 하지 말아요. 교재 157페이지부터는 뭐다? 우리가 다음 주로 돌리겠습니다. 의무 파트. 다음 주 의무 거의 끝나요. 금방 절대 빠지지 말아요.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오늘 했는 게 뭐였냐 하면은, 그죠? 중개 업무 파트를 거의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즉, 고용인, 업무범위, 사무 설치 이전, 인장 등록, 휴폐업,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주는 뭐다? 의무하고 책임 파트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러시죠? 절대 결석하면 안 돼요. 찬차 고려 봅시다. 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